문재인 후보가 어떤 형태로든 조만간 만날 거라고 봅니다. 안철수 후보와. 그 안철수 후보에게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분명히 애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거밖에 이제 남은 게 없습니다. 예? 그렇죠. 예, 분명히 할 거고, 거기에 대한 선물을 또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선물에 대한 협상을 가지고, 제가 뭐 안철수 후보와 아주 친한 분하고 이제 점심 식사 같이 했는데, 분명히 이분은 협상의 엄청난 달인이다, 안철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 수준이. 그래서 분명히 또 하나의 협상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지금 말한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안철수 뭐 국무총리 자리요? 아니, 그러니까 총리 자리라기보다는, 왜냐면 안철수 후보를 또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도 있고요. 그거는 얼마든지 선물을 말할 수 있죠. 그거는 안철수의 안철수의 진정성을 너무 모욕하는 얘기입니다. 안철수는 최소한 보면, 저도 보면 안철수가 처음 나서 66일 동안 뛸 때 보면 때로는 오해도 했지만, 이 안철수가 떠나면서 어떤 안철수가 남긴 흔적들, 유산들, 그리고 그 양반의 마지막 순간에 결단하는 모습 보면서 이 양반의 진정성만을 최소한 믿기로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 만약 그런 협상의 달인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버텨서 문제를 단어가 협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협상은 나는 잘못된 거고요. 좀 잘못된 제가 언어를 그러니까 보면은 분명히 애원할 거고 제가 뭘 해주면 좋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대화할 때. 근데 그 대목에서 11월 4일, 11월 18일 두 사람이 아무리 건망증이고 아무리 건망증 망각의 존재를 할지라도 바로 불과 11월 4일, 11월 18일 그렇게 두 번 갔다가 당해놓고 또 당합니까? 지금 안철수 및 안철수 주변의 분위기가 그래요. 보면은 당했다는 거예요, 분위기는.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더티라는 표현도 나왔던 것이고 바로 안철수 후보 조광희 비서실장이 트위터에다가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네, 영혼을 팔지 않았다고. 안철수 후보의 행보가 역시 핵심적으로 중요하긴 한데요. 거기다가 안철수 후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안철수 후보에게, 전 후보에게 무슨 어떤 선물을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표심을 잃고 그것을 어떻게 지금 문재인 후보가 수용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문재인 후보의 숙제죠. 그거는 문재인 후보의 그러니까 숙제죠. 결국 문재인 후보의 숙제라는 것은 그냥 안철수 후보에게 무슨 선물을 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안철수 후보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유권자들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안철수 전 후보 자체가 1차적인 키포인트지만은 문재인 후보로서는 안철수 전 후보에게 어떤 예우를 해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의 안철수 후보를 통해서 새로운 정치를 기대를 열망했던 유권자들의 표심을 어떻게 자기가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봐야 됩니다. 그 관점에서 예컨대 문재인 후보가 민주통합당 핵심 지지 기반이었던 젊은 세대와 호남 지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쪽에서는 안철수 후보에게 더 지지가 많이 갔던가, 등등 여러 가지 해서요. 그거는 이제 문재인 후보의 숙제고, 지금은 우리 김 소장님이 제기한 안철수 후보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야지 정권 교체에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가 본인의 정치적인 명분을 100% 정권 교체에 우선 두고 있었다면은 그렇게 했을 겁니다. 사실은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다. 후보 단일화 과정 자체가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생각했던 새로운 정치와 정권 교체를 두 가지를 혼합한 상태에 추진하려고 했었고, 혼합을 조율하려고 했던 것이 새정치 공동선언이고 등등 그랬었죠. 그런데 이게 조금 애매하게 되니까 본인이 이번에 조금 후보 단일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본인 차원에서는 새로운 정치를 확인시켜주고 물러난 거 아닙니까? 이것은 복잡하게 보이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안철수 후보의 가장 큰 목적은 새정치 구현이었었어요. 정치 혁신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걸 실천하려니까 정권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권 교체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를 해서 정권 교체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은 정권 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치 쇄신에 있었던 겁니다. 정권 교체는 그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저 상대방이, 단일화를 하는 상대방이 지금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악한 집단으로 지금 판정이 났단 말이에요. 안철수한테는. 그렇죠. 더티한 집단으로. 집단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안철수가 나와서 뭐 그래도 약속했으니까 도와준다라는 게 얼마나 모순된 행위냐 이 말씀이에요. 이게 분명히 저 집단이 저 정권 교체를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그 구태를 계속 반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 새 정치를 구현할 가능성이 거의 없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 그게 맞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국면에서 안철수 후보가 지금 그대로 구세력끼리 싸워서 알아서 가라고 하는 것이 본인이 새로운 정치에 실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정권 교체를 주도하는 세력이 부세력에서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정권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든가 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전자일 것 같아요. 전자일 것 같고 보니까 오늘도 아까 이제 보면은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그 조광희 비서실장이 이제 트위터에 올렸다는 뭐 대통령 영혼 얘기를 계속 하시네요. 영혼 얘기. 보통 우리 문학적 표현입니다만 영혼은 누구한테 팔죠? 악마.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아까 괴타의 파우스트. 예, 바로 아까 우리 나오는 얘기 홍성걸 교수님 아닙니까? 말씀하셨던 네. 사악한 집단으로 일단 규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참 놀랍게도 어제죠. 박근혜 후보가 대선 출마, 대선 출마가 아니죠. 대선 등록 기자회견 네. 하면서 읽으면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18대 쭉 하다가 국민이 원하는 책임 있는 변화와 새로운 정치, 새로운 시대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즉, 이게 드디어는, 이게 이제 안철수가 남긴 유산이에요. 네. 뭐냐니까, 새누리당에서도 이제 새로운 정치, 새로운 시대, 즉, 새로운 정치 쇄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 보니까 안대희 정치쇄신위원장이 보니까 안철수가 주장했던, 안철수 후보가 얘기했던 그런 어떤 정치 쇄신의 그런 좋은 것들은, 비전들은 우리가 듬뿍 받아들이겠다. 그거는 오늘 얘기했지만 네. 새누리당의 정치쇄신위원회는 훨씬 더 이전부터 이전부터 활동을 해왔고, 해왔고 그렇죠. 또 구체적으로 의제를 만들어서 양쪽에다가 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협의를 합시다. 그래서 안 후보도 동의를 했어요. 동의를 한 상태에서 지금 말하자면 단일화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분명히 일단은 해야 돼요. 본론적으로 저는 지금 이 단일화 이후에 안철수 전 후보가 어떤 행보를 하느냐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다만 예측만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안철수 후보는 그래도 우리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새로운 정치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 정치권을 좀 변화시키는데 일조를 했다. 뭐 그 정도로 방점을 찍고 다른 의제를 넘어가면 안 될까요? 계속 좀 자, 그러면 그렇죠. 저도 방점을 하나 찍겠습니다. 아니, 오늘 OX 밖에 안 했어요. 안철수 전 후보의 사태는 예. 본인의 정치 인생에는 플러스다. 이번에 사퇴한 게 네. 본인의 인생 멀리 봤을 때 플러스다. 이게 5입니다. 네. 아니다. 이거 우리를 국민을 너무 다혹하게 했고 이 사람 신뢰감을 떨어뜨렸다. X입니다. 이거는. 자, 하나, 둘, 셋. 전부 그러니까 안철수 개인의 이번 사태 결정은 잘한 거네요. 본인 입장에서. 개인 안철수, 정치인 안철수는 이번에 불씨를 살렸죠. 만약에 이 협상이 계속 가고 그냥 이렇게 했으면 졌으면은 아마도 더 이상의 정치인 안철수의 미래는 없었을 겁니다. 물론 가설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또 집권의 가능성도 있었을 수 있겠죠. 마지막까지 갔다면. 그런데 주어진 상황 속엔 잘 선택했다고 보고요. 아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등록하고 나서 여러 가지 선언문에 그런 내용까지 포함할 정도였다고 하시는데 저는 안철수 후보가 등장해서 이번 대선 경쟁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남긴 새로운 정치 영역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모습이라면은 그 자체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이제 장 외에 살 수 있는 부분이 만약에 직접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 가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정치라는 긴장감을 계속 장애해 두면서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다. 안철수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었었죠. 왜 당신 자꾸 밖에서 말이야, 대학에서 강연 다니면서 밖에서 그런 얘기 하고 있느냐. 얘기하니까 본인은 그런 영역에서라도 지금 밖에서 강연을 통해서라도 기성의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기여가 되겠다. 만약에 밖에서 한계가 있고 제도 정치에 들어가야 한다면 그거라도 감당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순서로는 밖으로 이제 안에 들어왔다가 한계를 느끼고 다시 밖에 나가서 새로운 정치의 능력을 행사하는 것도 저도 필요하다고 거기에 봅니다. 아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요. 어떻게 보면 안철수의 좌절 또는 안철수의 일시적 실패,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원인이 단순히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것처럼 민주당이나 구정치권의 이 구태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건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안철수 후보 자신도 정치 쇄신, 새 정치에 대한 얘기는 계속 해왔지만 이것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이라든가 네.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내놓지 그 말은 못했어요. 맞습니다. 좀 빨리 이제 진행 좀 하겠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일단 OX 연속으로 몇 번 할게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대선 전에는 전부 문재인 후보로 돌아올 것이다.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OX 한번 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전부 돌아올 워드 그대로. 전에 대선 전에 다 돌아올 것 이렇게 문재인 후보 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했죠. 자, 하나, 둘, 셋. 전부 X죠. 돌아오지 못한다. 자, 두 번째. 이것도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안철수 후보의 사태가
어떻게 보면은 아름답지 못한 이 사태가 박근혜 후보에게 더 유리하게 됐다. 더 도움이 됐다. 박근혜 후보에게 더 유리하게 도움이 됐다. 안철수 후보의 사태가. 언제 기준에 비해서? 누구보다. 문재인 후보보다. 그런 것은 좀 문재인 후보보다 어떤 형태로든 단일화는 됐겠지만, 상태와 결과, 이번 네.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네, 상관없이 지금 상태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더 도움이 됐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사람 많아요. 약간 네. 왜냐면 안철수 후보 우리가 지지자라고 생각할 때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사퇴하고 포기한 거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비해서 더 유리하게 된 문재인 거냐고 후보한테 더 서운한 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제대로 된 단일화를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시잖아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당연히 뭐 박근혜 후보에게 더 도움이 됐다. 이번 안철수 후보의 사태가 어찌됐든 단일화가 됐는데, 네, 네. 자, 하나, 둘, 셋. 아름다운 단일화에 비해서는 당연히 박근혜 후보에게 도움이 된 결과를 줬죠. 네. 이번에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네. 글쎄요. 안철수 문제가 좀 후보의 이번의 행동, 이 사태의 행동이 박근혜 후보에게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게 이해 안 되십니까? 아니 됩니다. 제가 되죠? 네. 네. 그래서 여기 예, 동그라미 동그라미죠. 네, 네. 맞아요. 동그라미. 왜냐하면은 그 안철수 지지층은 다 알다시피 일정 부분 무당파와 큰 포지션이 이제 무당파가 차지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누리당 그동안 새누리당 지지층이었지만 이명박 정권의 실망감으로 등을 돌린 새누리당 보수 중도 보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일정 부분 또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보 세력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안철수 사건이라고 좀 그렇지만 사태건을 보면서 이 새로운 정치를 희망했던 그 소위 그 중도 보수들이 결국은 그래도 힘들구나 생각하고 어느 정도 다시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좀 회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제가 얘기한 건 그런 얘기는 아니고 제가- 당연히 그건 그 얘기인데 네. 원론적인 얘기고 원래요 처음에 지금 이 사퇴하기 전에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기 전에 여론조사를 했었잖아요. 네.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 안철수 후보 표가 어떻게 분리될 것인가? 그때는 20%만 이탈하기로 돼 있었어요 원래.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 40% 이상이 이탈하거든요. 40%. 이 얘기를 가지고 얘기해요. 알겠습니다. 네. 그냥 전 비교를 말씀드렸던 것은요. 만약에 이게 후보 단일화가 안 된 것에 가정하자면은 후보 단일화 안 된 그거야, 것을 뭐. 가정하자면 문재인 후보는 본인이 단일 후보가 됐기 때문에 득을 얻은 거죠. 그 부분이야 그건 뭐. 다만 이제 멋있는 후보 단일화가 했을 때에 비해서 지금 손실을 본 거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전에 지금 가상 대결보다는 후보 단일화를 하고 나서 박근혜가 좀 유리해졌다. 뭐 이런 얘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훨씬 유리해졌죠. 원래 20% 이탈인데 지금 몇 프로, 거의 50%가 이탈돼 버렸으니까 40% 이상이. 후보 단일화가 안 된 것보다는 낫지만 단일화 그렇죠. 중에서는 무응답 지금 최악이다. 표 합쳐서 사실. 얘기하는 겁니다. 무응답을 다 합쳐서 40% 그리고 이상. 저는 당연히 다 합쳐서 40% 이상이 이탈됐어요. 저는 이마저도요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게 뭐냐면 지금 여론조사 기관들에서 그런 분석까지 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그 동아시아 연구원처럼 패널 조사를 한다면은 이전에 그 응답자들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볼 수 있지만은요 안철수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번에 혹시 응답 거부층이 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한 10% 내외의 지금 응답률에는 오히려 안철수 사퇴에 따른 부동층이 덜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만 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응답 거부층. 가능성도 있죠. 훨씬 더 있겠네요. 그 설문조사에 따라서 응답 거부층이 그렇죠. 예컨대 10%면 만매 넘는 경우도 1000명 있고 조사는 지금 한 15% 내외인 경우도 있거든요. 뭐 지금 특히 마음이 무응답. 당혹스럽할 훨씬 경우가 더 잃은 사람이 많다고. 예, 보여요. 그래서 그걸 보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잘살소득은? 우리나라 사람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있을 줄. 사실 지금 김면 네. 소장님도 계십니다만은 여론조사 했을 때 응답층과 응답하지 않은 층 간의 편견의 차이를 조금 더 전문가들이 정의 좀 해주면 좋겠어요. 네.